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 5월 24일 일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이 있었죠.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에서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2009년 5월 23일에 마을 뒷산의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뇌물수수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에 민주당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고 해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해마다 이 봉화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근데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추도식을 하면서 묘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미리 예고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도사를 하면서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정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여전히 탄압을 받고 있다는, 정권의 권력에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세력이 이 칼자루를 쥐고 이른바 3년 동안 적폐청산 작업을 해왔고,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작업을 해왔고, 그런데도 마치 지금도 여전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찬 대표 이 발언은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검찰 수사, 노무현 재단, 지금 노무현 재단 이야기를 했죠. 노무현 재단과 친노 진영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검은 그림자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실형 2년을 살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서 대법원까지 다 확정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았는데, 그것도 최근 들어서 무슨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검은 그림자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노무현 한명숙을 수사한 검찰을 검은 그림자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노무현 재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다. 노무현 한명숙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죠. 근데 지금도 어른거리고 있다. 자, 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노무현 재단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유시민,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유시민이죠. 유시민 씨가 작년 12월 24일에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재정 상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갑자기 그런 주장을 했었죠. 본인의 방송 알렐레오,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렐레오에 출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게 99%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당시 노무현 씨는 죄송합니다. 유시민 씨는 노무현 재단의 후원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기 후원, 시민 후원, 특별 후원 같은 입금 계좌가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출금 계좌 역시 사업별로 여러 개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계좌를 들여다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유시민 씨는 그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재단에 자신이나 재단의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은 일종의 검찰의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 검찰은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계좌 들여다본 적 없다.
아마 경찰이 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경찰도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수사 대상이 아닌 건 명백하다. 뭐 수사와 관련해서 재단 거래 은행 계좌를 경찰이 본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그 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시민은 우리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검찰과 경찰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에서 뭔가 냄새를 맡고 내사에 들어간 모양이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기다리면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다 알려준다. 딱히 걸릴 게 없으면 후들갑 떨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딱히 걸릴 게 없는데 왜 자꾸 검찰이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이야기죠.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라젠 있지 않습니까? 신라젠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로 많은 피해자를 낸 그 신라젠 파동에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라젠 파동 이후에 유시민 연루설이 나돌았죠. 유시민 연루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채널A와 MBC가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 나오면서 자, 그 이야기인데 그때 신라젠 사건의 주범격인 사람이 있죠.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가 유시민과 친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배후에 그렇게 신라젠이 그렇게 대규모 사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철 씨가 유시민 씨와 친분이 있고 과거에 노사모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가 정당을 한번 선거를 앞두고 만들었었죠. 그 정당의 지역위원장까지 맡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일단 유시민 씨는 뭐 한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 강연하러 가서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검찰이 신라젠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 또는 노무현 재단과 관련한 어떤 그 연루설이 나올지는 지금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유시민, 이해찬 이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유시민은 뭐 자신이 신라젠과 연루됐다는 그 논란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안 나올 것이니 포기하라 뭐 이렇게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신라젠 사건은 이 수사가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서 노무현 재단 수사 관련 이야기를 다시 이해찬 대표가 한 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또 최근에 뭐 윤미향 씨의 정신대 뭐 대책협의회, 정대협 또는 뭐 정의기억연대 이런 곳의 회계 불투명성, 돈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것과 또 연결돼서도 관심을 모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정식 명칭이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입니다. 역대 이사장은 초대가 한명숙, 두 번째가 문재인, 세 번째가 이병환,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네 번째가 이해찬, 지금 유시민입니다. 이사장 외에 이사와 감사가 9명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입니다. 뭐 박남춘, 지금 인천시장이죠. 윤태영 대변인,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천호선 홍보수석 이런 사람들이 이사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노무현 기념시설 건립을 하고 추모 기념시설을 운영을 하고 또 산업현참, 연구출판 이런 것도 하고 노무현 시민학교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각 시도별 지역별 또 외국 해외에서의 노무현 추모 사업을 활동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재정 상태를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수익금이 309억 원을 운영을 합니다. 물론 이 309억 원 안에는 지난해 전기에 2월 한 161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 해 살림살이 규모가 300억 원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후원회비, 회원이 6만 5천 명이 있는데 후원회비로 거둔 수입이 99억 원입니다.
연간 100억 원 정도를 후원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곳이죠. 노무현 재단이.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인들은 홈페이지에 이 재정 상태를 공개를 하고 하니까 회계 투명성 문제는 뭐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이해찬, 유시민 본인들이 검찰 수사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는 왜 지금 시점에 노무현 재단 수사 관련 이야기를 느닷없이 했을까? 이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사건, 그것과 같은 맥락의 예방, 주사 놓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선거 전에, 계속 선거 하루 이틀 전에, 사흘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당이 뭔가 정치 공작을 붙들으려고 하고 있다. 정치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공작이란 것이 결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이 총선 전 4월 7일에 있었고, 그것을 피해자와 공정을 해서 4월 말까지 사퇴하기로 한, 그러니까 총선을 무사히 넘기려고 한, 그것이 만약에 총선 전에 야당에서 그 사실을 알아내고 터뜨리면 그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가기 위해서 예방약을 놓았던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도 만일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검찰발로 나오면은 검찰의 표적 수사다. 검은 그림자. 미리 이야기를 했죠. 검은 그림자. 모함. 공작의 대상. 그래서 만약에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검찰의 표적 수사다. 적폐 세력이 저항을 하고 있다. 노무현은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그때 현실화되면 하기 위해서 지금 검은 그림자 이야기를 하고 모함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진중권 전 교수가 또 한마디를 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작년부터 이 검은 그림자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해찬 대표까지 그 이야기를 한다. 자, 병죽 그만 좀 올리고 개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뭔가 있으면 검찰이든 당사자들이든 노무현 재단이든 빨리 밝혀야지 변죽을 올리면서 여론의 눈치를 볼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향 사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말 그냥 혼술이었습니다.